네, 안녕하십니까. 자장밥입니다. 오늘은 제가 디엔서 다빈치 리졸브로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번에는 프리미어 프로로 디엔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 다빈치 리졸브로도 제가 한번 사용해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리뷰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요즘 뮤직비디오나 뭐 광고 등 여러 영상에서 필름 룩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필름 룩이 갖고 있는 아날로그적인 그런 감성이 영상을 조금 더 느낌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필름으로 영상을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필름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디엔서 같은 필름 에뮬레이션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는 거죠. 필름으로 영상을 만들려면 필름 카메라 가격, 필름 가격, 그리고 뭐 현상 가격, 그리고 또 디지털 프린팅하는 가격. 필름 영상 작업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근데 요즘은 기술이 이렇게 좋아져서 굳이 필름으로 영상을 촬영하지 않아도 디지털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히 필름룩을 구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요. 네. 네, 디엔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노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펙트 창에다가 디엔서를 검색해서 바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바로 필름 느낌이 나긴 하네요. 인풋 메뉴에서 추스 카메라를 선택하고 소니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카메라는 FX30으로 촬영을 했고요. 네, 그리고 포맷은 제가 S로그3 시네로 촬영을 했습니다. 감도는 800으로 촬영을 했고요. 이 작업을 이게 해줘야지 로그로 촬영된 영상이 렉 709로 올바르게 변환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사실 디엔서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필름을 뭐 지정해주면 되고요. 자유롭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사실은 디엔서 작업의 절반 이상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메뉴를 통해서 영상의 어떤 색 보정 작업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더 세밀하게 그리고 더 올바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노드 트리를 다시 만들어 봤는데요. 노이즈 리덕션, 인풋 CST, 화이트 밸런스, 컨트라스트 익스포저, 디엔서, 아웃풋 CST 이렇게 총 6가지 노드를 만들었습니다. 방금처럼 이렇게 노드 하나에다가 디엔서만 적용해서 해도 사실 필름 룩이 만들긴 하지만은 조금 더 정확한 색 구현을 위해서는 CST, 컬러 스페이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풋 CST에다가 CST 이펙트를 넣고 인풋 컬러 스페이스에는 제가 S로그3 시내로 촬영했고 감마 값은 S로그3였고 아웃풋 컬러 스페이스에는 다빈치 리졸브 와이드 가맛을 넣고 아웃풋 감마에는 다빈치 인터미디어레이트를 넣으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아직은 뭐 변화가 없는데요. 디엔서 노드를 선택해서 디엔서를 적용을 시켜준 다음에 디엔서 인풋에는 이제 아까처럼 추스 카메라 소니 이게 아니라 다빈치 와이드 가먼 인터미디어레이트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웃풋 CST는 이제 최종으로 렉 709로 변환을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다시 컬러 스페이스 트랜스폼을 적용시켜 주겠습니다. 인풋 컬러 스페이스 감마 인풋 컬러 스페이스에는 다빈치 와이드 감마, 인풋 감마에는 다빈치 인터미터레이트, 아웃풋 컬러 스페이스에는 렉 709, 아웃풋 감마는 감마 2.4. 네, 이렇게 이제 노드 트리를 형성을 해야 되고요. 노드 한 개로만 이렇게 디엔서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인풋 CST랑 아웃풋 CST를 해서 해줘야지 이렇게 제대로 된 필름 룩을 구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방법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디엔서도 이 방법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번 디엔서를 적용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노드 트리를 만들어 봤고요. 디엔서 노드에서 이제 여러 이펙트들을 조정할 수 있는데 인풋은 다미치 와이드 가먼 인터미디어레이트를 하고
여기 보시면은 뭐 익스포저랑 뭐 틴트랑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앞에 노드에서 만지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엔서 노드에서는 노출이나 색에 대한 어떤 설정을 만지지 말고 인풋이랑 필름 부분 그리고 다른 이제 필름 효과들만 건드리고 노출이나 색 관련해서는 앞에 노드를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게 사실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넘어가고요. 필름은 뭐 제가 한번 썼었던 필름 중에 네, 코닥 엑스트라백도 있고 뭐 코닥 비전 3 50D 이것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긴 해요. 뭐 여러 가지 필름이 있는데 뭐 본인 느낌상 가장 좋은 걸 쓰면 됩니다. 푸지컬러 프로 400H 이것도 괜찮네요. 푸지컬러 100 네, 이걸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푸시풀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노출에 따른 어떤 필름의 색의 변화인데 이것도 사실은 저는 웬만하면은 건들지 않는 게 결국은 이것도 노출과 색에 대한 설정이라서 굳이 이 부분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필름 디벨로퍼 같은 경우도 이제 컬러 부스트나 뭐 컨트라 부스트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앞에 노드에서 사실은 설정을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사실 자기 선택이에요. 여기서 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미세하게 다 조정할 수 있는 설정 값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편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필름 컴프레이션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색감을 이제 어느 정도 조정해주고 그리고 컨트라스트를 좀 조정해주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도 내가 좀 미세하게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좀 만져도 상관없지만 앞에 노드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막 색 보정을 그렇게 막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막 모든 노드를 다 만들어 가지고 일일이 하는 것보다 여기서 사실 설정해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익스펜드 이거 같은 경우도 노출과 화이트 이 같은 경우도 이제 블랙 포인트랑 화이트 포인트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앞에 노드에서 만지는 걸 추천드리고 이제 여기는 프린트인데 실제 이제 필름을 작업하고 나서 다시 이제 새로운 필름에다가 이제 복사하는 형식인 필름 프린팅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저는 뭐 느낌이 좋으면 사용하는데 제가 처음에 선택했던 그냥 필름 그대로 아웃풋을 하고 싶어서 보통은 리니어로 많이 쓰긴 합니다. 뭐 근데 이것도 결국 본인 취향이라서 저는 푸지필름 이것도 괜찮네요. 그다음에 컬러 헤드 같은 경우도 여러 색감 이제 뭐 옐로우, 마젠타, 사이언 등 이렇게 여러 색감을 조정할 수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도 내가 원하는 어떤 필름 영화를 레퍼런스로 삼아서 그거를 보면서 비교하면서 여기 컬러 헤드를 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필름 그레인 이거 좀 중요하죠. 필름의 이 지글지글 끓는 느낌이 사실 필름 영상의 느낌을 가장 많이 주곤 하는데 여기 보면은 8mm부터 65mm까지 다양히 있는데 미리수가 높아질수록 그레인의 어떤 그런 질감은 떨어지고 그리고 ISO 값이 높을수록 필름 그레인의 질감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8mm 중에서 가장 8mm 중에서 ISO 값이 가장 높으면 가장 많이 지글거리고 65mm 중에서 감도 값이 가장 낮은 걸 선택하면 지글거리는 게 가장 덜하죠. 그래서 비교를 위해서 이 8mm 쪽을 한번 하면 보세요. 8mm ISO 500을 하면 엄청 지글지글 끄죠. 근데 커스텀 하면은 되게 이렇게 세세하게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사실 필름 그레인까지 이렇게 커스텀을 하는 경우는 사실 저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좀 어렵죠. 이것까지 하면은. 근데 애초에 8mm부터 65mm까지 다 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보통 16mm를 가장 많이 쓰긴 하지만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영상을 이쁘게 볼 수 있는 그레인의 어떤 농도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할레이션인데 제가 할레이션을 좀 비교를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온 사인이 있는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클로즈업을 해서 여기 은에이블을 누르면 지금은 35mm라서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이렇게 강도 조절이 좀 가능합니다. 보면은 색이 약간 누래지는 느낌이 나는데 사실 할레이션은 색이 누래지는 게 아니라 이 빛의 어떤 색수차를 만들어내는 효과거든요. 보시면은 이 네온 사인의 어떤 엣지 부분이 이렇게 다른 색깔들이 이렇게 네, 누런 색깔들이 이렇게 번지는 효과가 있죠. 이게
필름에 있는 어떤 특성인데 이 효과가 또 필름 영화처럼 보여지는데 가장 크게 일조한다고 해요. 그 다음엔 블룸 효과입니다. 블룸 효과도 이제 필름의 어떤 특성 중에 하나인데 눌러보면 이렇게 뭔가 뿌연 느낌이 나죠. 그 블랙리스트 필터 효과랑 좀 비슷한데 특히 우리 일본 영화 중에 뭔가 이렇게 감성적이고 멜로인 일본 영화에서 이런 블룸 효과가 좀 많이 볼 수 있죠. 그 다음은 필름 데미지입니다. 예, 필름 데미지는 뭐냐면은 필름도 사실 하나의 고체 물체이기 때문에 이게 손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우리 옛날 영화 보면은 뭔가 이렇게 검은색 빗줄기가 있고 뭔가 영상이 뭔가 스크래치가 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필름 데미지입니다. 보면은 지금 제가 16mm로 효과를 설정했는데 보시면 지금 뭔가 검은색 빗줄기 같은 게 내려오죠. 이게 이제 옛날 우리 필름 영화 보면은 흑백 영화나 옛날 영화들 보면 이런 효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효과가 아니라 사실 필름이 좀 오래되면 나오는 그런 이제 효과들인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필름 영상을 정말 옛날 필름 영화처럼 보여주고 싶다고 하면은 이 필름 데미지를 넣는 것도 네,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커스텀으로 굉장히 세세하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도 굳이 커스텀을 할 필요가 있나 굉장히 어려울 텐데 이걸 또 하나하나 미세하게 조정하는 게 8mm부터 또 막 35mm, 65mm 다 설정이 나서 디엔서가 사실 이것도 미리수가 더 낮아질수록 필름 데미지나 스크래치 효과가 더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사실 굳이 쓰진 않지만 35mm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뭐 필름 브리스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도 그 필름 영화를 보면은 필름이 아무래도 기계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살짝 그 필름이 그 현상 기계에서 돌아갈 때 뭔가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약간 울렁거림을 약간 설정하는 건데 이것도 옛날 영화의 어떤 특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엔서가 실제 필름 영화로 어, 보여지기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디테일한 설정들을 갖고 있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보통은 이제 필름 룩에 대한 어떤 그런 효과들을 많이 기대할 수 있는데 필름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하나의 고체고 하나의 물체고 그러한 물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어떤 특성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펙트를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필름 에뮬레이션 프로그램 중에서는 제일 디테일하게 나온 것 같아요. 오버스캔 같은 경우는 뭐 설정해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이 프레임 있죠? 뭐 이렇게 몇 대 몇의 프레임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네거티브인지 포지티브인지 이런 것까지 다뭐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이것도 이제 조명 이것도 노출부터 뭐 렌즈 줌 뭐 다양하게 설정을 할 수 있네요. 이거는 굳이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은 빈티지 효과인데 이 빈티지 효과 같은 경우는 눌러보시면은 살짝 컨트라스트 혹은 노출이 살짝 낮아지는데 이게 옛날 빈티지 필름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결국은 노출의 영역이라서 저도 이 부분은 굳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모니터. 이게 펄스 컬러를 볼 수 있는 기능인데 이것도 노출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효과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피부톤은 미드 그레이 쪽으로 많이 와야 되는데 지금 이 영상은 좀 많이 어두운 편이라서 지금 스킨 톤이 조금 어둡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출을 볼 때 펄스 컬러를 키고 하면은 좀 쉽게 볼 수 있다. 아웃풋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까지 내가 모든 설정했던 이런 설정 값들을 몇 퍼센트로 내가 늘리고 줄일 수 있냐. 0으로 하면은 모든 효과들이 다 사라지고요. 100으로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했던 효과들이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최종 아웃풋의 결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100으로 맞추고. 럿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만든 이 모든 설정 값을 LUT, 럿으로 이렇게 아웃풋 할 수 있는 효과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다빈치 리졸브로 디엔서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디엔서 구매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제 생각에는 구매 하나쯤은 해도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구매를 고려하신 분들은 댓글에 제 할인 코드를 알려드릴 테니까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싸게 구매하셔가지고 더 멋있고 더 감성 있는 그런 영상을 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